오늘은 인도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AMC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유라시안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AMCA의 개발 방향과 관련해서 대전환이 있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AMCA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CA Advanced Medium Combat Aircraft의 약자로 인도의 5세대 플러스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국방연구개발기구 산하의 항공개발청이 주도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쌍발 엔진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해당 전투기는 인도의 노후 전력, 즉 영국의 제규어와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라팔과 테자스 마크2와 병영의 인도 공군 전력의 핵심이 될 기체입니다. 예상되는 도입 시점은 현재 2035년이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잠시 이 타이밍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인도의 AMCA는 원래 2010년대 초반에 테자스의 후속 개념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재정 부족과 관료주의 때문에 연이은 프로그램 지연이 진행 중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인도가 러시아와 진행하던 5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AMCA가 더 늦어지게 되는데요. 요 근래 인도가 프랑스와의 소스코드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소위 57을 도입할 수도 있다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시청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인도가 예전에도 러시아랑 공동 개발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바로 이 FGFA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잠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요. FGFA, Fifth Generation Fighter Aircraft, 즉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죠. 당시 인도가 러시아와 함께 수호이 57을 기반 플랫폼으로 해서 러시아는 기술 및 기체를 개발하고 인도는 재정적인 측면과 개량 그리고 일부 조립을 담당으로 해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완료가 되면 인도 공군 쪽에서만 약 127대를 구매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당시 철수한 배경으로는요. 러시아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공유조차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요즘에 인도가 라팔을 버리고 수호이 57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 선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철수 배경으로 당시에 수호이 57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인도 측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엔진과 스텔스 성능과 관련됐었는데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술 이전도 안 해주고 성능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권한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공동 개발이라기보다는 완전 그냥 라이센스 생산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인도가 독고다이로 다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AMCA 프로그램을 재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일관성 없는 정책이 방산 경쟁력을 상당히 깎아먹고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AMCA의 첫 비행이 2020년대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2028년까지 밀립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그런데 현재도 좀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이런 첫 비행을 기반으로 해서 양산은 기존의 2025년에서 2030년대 후반까지 끝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은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계획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AMCA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AMCA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익스큐션 모델 승인을 했다 이거예요. 말은 어렵지만요. 말 그대로 그냥 그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배경으로는요. 중국과 파키스탄이 지금 5세대 전투기를 다 준비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인도 파키스탄의 공중전으로 인도가 주변 국가로부터 받는 위협이 현실성이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앞으로 AMCA를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주요 사항을 보면요. 아마도 인도의 할 테자스 이야기를 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관료주의 그리고 철밥통, 독점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 프로그램 익스큐션 승인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현재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변경을 하겠다 이겁니다. 기존에는 인도의 공영 방산회사인 할이 독점적으로 개발 및 생산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테자스 마크 1, 2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현재의 독점 시스템을 앞으로는 입찰 경쟁으로 바꾸고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들어온 사항은 이건데요. 해외 방산 기업들과 함께해서 기술 파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예 지분 참여로 투자를 가능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메이크 인디아 이런 개념들이 좀 깨지는 개념인데요. 이 변경 사항이 생김으로써 아마 해외의 많은 방산 회사들이 AMCA 개발 프로그램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에 이런 철밥통이 깨지고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 비용이나 일정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인도가 점점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경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확인해 보면요. 민간 기업의 참여로 제조 기반이 다변화될 예정입니다. 즉 할의 단독 생산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현재 그 테자스의 마크 1, 마크 2 생산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 테자스 인도 지원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인도 공군, 이거 에이비에이션 위기의 기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인도의 방산의 현 주소를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래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생산과 개발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할 테자스의 지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적 성향의 기업 분위기를 완전 타파하겠다.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 내용을 통해서 기체 개발에 대한 개요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크게 엔진, 그리고 스텔스 및 중량, 그리고 앞으로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 현황 등 알짜가 되는 내용들만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AMCA 역시 마크 1, 마크 2 블랙 개념으로 나눠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마크 1에서는요, 현 세대 엔진, 즉 기존의 엔진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겠다라는 건데요. 거론되는 엔진은 GE의 F414입니다. 즉 22,000파운드급의 엔진을 쌍발로 처음에는 달았다가 마크2에서 인도가 6세대 엔진을 개발을 해서 통합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인도가 개발할 엔진 추력은 최대 27,000파운드까지 뽑아낼 수 있는 엔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슈퍼크루징과 추력 편향을 구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텔스와 중량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 5세대 기체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이 적용하고 있는 DSI 후비꼬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쌍미익의 펜 블레이드를 은폐 설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성능과 관련해서 IIT 칸푸르의 아나락샤 MSCS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IIT 칸푸르라는 뜻은 인도의 공립 공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아나락샤, 즉 보이지 않는 MSCS 메타 메터리얼 서페이스 클라킹 시스템, 말은 어렵지만 메타 소재를 사용한 표면 클라킹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클라킹 알죠? 그리고 이제 램, 레이더 흡수 소재 관련해서는 산업화하는 이런 과제들이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협력에 관련된 개요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완전 메이크 인디아 100%는 이제 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분으로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언급되는 회사들이 지금 4개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랑스의 사프란입니다. 프랑스와는 꾸준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파를 도입함으로써 그 절충 교역으로 인도가 엔진을 개발할 때 공동 개발 협상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기사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파를 수호이 57로 선회를 해서 좀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언급하는 것이 이렇게 말 안 듣는 프랑스를 언론 플레이라도 해서 좀 잘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또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샤프란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와 관련해서는요, 이 엔진 개발이나 기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적 재산권 보장을 조건으로 공동 설계 제안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G입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AMCA 마크 1에서는 F414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F414 기반의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도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수호이 57 이야기 되고 있는 만큼 여러 5세대 기술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 추력 편향 기술을 협력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램 기술, 에이사 레이더, 저피탐 설계 등 기술 이전 항목들도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 뻥카 같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기사에서 인도의 안보 보좌관이
북한이 직접 러시아로 넘어가서 이런 내용들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스호이 57 공동 생산 라인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S400, S500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러시아와 이 영국 두 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온다는 이 뭐 내용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또 언제 지네가 말 바꿔서 자기네들 혼자 할 거야 또 이렇게 말 바꿀지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 기체 개발에 대한 개요 핵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꿔갈 건데요.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가 생각하는 예산이요, 개발비로 2조 루피, 약 250억 달러인데요. 이게 하나로 31조 원입니다. 지금 미국의 F-47, 영국의 GCAP, 프랑스의 F카스 이런 기체들이 미뤄진 이유가 다 돈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거를 여러 국가들이 지금 엠빵을 하는데 인도는 이런 부담감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즉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SPB 특수목적법인에 선정할 때 이런 법인들의 특징이 뭐죠? 예, 다 지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권 세력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중립 확보가 상당히 필요할 건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도가 좀 그런 부분은 약하잖아요. 투명성, 그쵸? 그리고 전문성.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이크 인디아를 좀 벗어나서 기술이든 아니면 지분으로 해외 국가들이 참여를 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인도는 AMCA를 개발을 해서 물론 첫 번째로 자국의 전력을 보충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경제 파급 효과를 만들어 하고 싶어 합니다. 즉 수출을 하고 싶다는 얘긴데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으로 들어오는 파트너들과 반드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의를 완료를 하고 수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쟁이 없도록 컨트롤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향후 풀어야 될 숙제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해외에 맡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자체 인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들을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자체 인력과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마지막 숙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번 인도 파키스탄의 공중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을 깨우치고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자기의 일단 그 위치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럼 또 그냥 제 안주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